자,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실리콘밸리의 화두는 화려한 공산주의입니다. 신공산주의 혹은 테크노 막시스트라고 하는데, 기술을 이용한 마르크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면, 자,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이죠?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실리콘밸리의 부호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사장님들, 그리고 스타트업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돈 엄청 많습니다. 뭐 한국의 강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남의 가장 노른자 땅에 있는 부자들 돈 다 합쳐도 여기 실리콘밸리 한 구석탱이 평균 돈에 못 미쳐요. 굉장히 부자예요, 여기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본주의를 사랑하고 자본주의적일 것 같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자본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그 꼭대기층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 신공산주의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화려한 공산주의 혹은 테크노 막시즘이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자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해서 가난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왜 공산주의로 갔는지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세력 때문이죠. 김씨 일가 같은 그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력, 즉 공산주의의 지배계급이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 혹은 일제시대 때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소장농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배고팠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매일 밥 3끼 준다고 보장하면은 그냥 달려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실리콘밸리의 이 테크노 막시즘을 리드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북한의 김씨 일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뿅 가게 하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할 능력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실리콘밸리의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에 바람을 넣을 겁니다. 인공지능 억셉트 해. 그러면 사람은 일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사람은 놀면 돼 라고 하겠죠. 북한이 북한으로 갔던 거랑 똑같은 유혹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건설되었을 때 누가 가장 그 수혜를 받았을까요? 김씨 일가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말만 번지르르하게 평등 사회를 구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보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극단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욕심이 다릅니다. 그거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독재자, 군주, 왕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북한이 정확하게 그걸 증명했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그럴싸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넘어가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북한 보시면 민중들은 아주 가난하게 굶어 죽고 있고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가들만 잘 살고 있죠. 남한보다 더 심하죠, 빈부격차가. 오히려 누구나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좌파에 빠뜨리는 그 엘리트 세력들은 그걸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 그들이 비판하던 자본주의의 지주계층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리더들입니다. 좌파의 리더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가 기본적으로 좌파의 리더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자본주의를 그렇게 비판해놓고 좌파의 리더들은 자본주의 리더보다 더 탐욕스럽게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아주 다가올 겁니다. 왜냐면 정보기술의 본거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화려한 공산주의 또는 테크노 마르시즘, 요게 이제 가능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전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 덕분에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계속 억셉트해 하면서 공산주의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실리콘밸리를 하나의 어떤 아이콘으로 얘기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성장 위주의, 인문학에서 말하는 극우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극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산주의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북한으로 치면 김씨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시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는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테크노 마르크스주의, 이거를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내가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아요. 그리고 나 흙수저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끌립니다. 그 왜 끌려요? 왜냐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주고 밥 3끼를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날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덥석 무는 순간 북한처럼 비참한 길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에 빠지는 걸 피하셔야 돼요. 항상 개인주의,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 그리고 내 먹을 거는 내가 구한다는 생각, 내 가족 먹일 거는 내가 구한다는 생각. 뭔가 국가에 의지하면 안 돼요. 개인주의,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내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스스로 열심히 살 때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주의보다 집단에 의지하고 공동체에 의지하고 세금에 의지하려고 할 때 인간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지면서 모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겹도록 좌파에 빠지면 더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더 망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 분들이 왜 이렇게 좌파를 사랑하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요, 전통적으로 유교를 베이스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유교가 이 공산주의 사상이랑 매우 비슷한 사상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뜯어보면은 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 공자 누구죠?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로 간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백가 시대의 사상들을 다 뜯어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공산주의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뿌리가 됐죠. 거기다가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그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제자백가 사상과 융합되면서 지금의 공산주의가 나온 거, 중국식 공산주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자님 말씀이 조선 땅에 600년간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 유교를 베이스로 거기다가 마르크스주의를 믹스한 다음에 거기다 또 한국 사람 뭐가 있어요? 또 한민족 중심주의가 있잖아요. 조선은 하나다. 그게 또 결합돼 가지고 이게 아주 강력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인드가 되죠. 왜냐하면 전통 문화 자체가 유교에서 온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친공산주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이 친공산주의적인 정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유일한 아시아의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일본 특유의 그런 성장 위주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 사무라이 시대를 겪으면서 그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일본도 아시아라서 공동체주의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사무라이 문화에 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친공산주의적이에요. 특히 한국도 굉장히 공산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았던 게,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했던 게 개신교 세력이거든요. 개신교 세력. 근데 남한의 개신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온대요.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한국의 20대가 거의 대부분 무종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다르죠. 제가 20대 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20대는 무종교의 시대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바라봤던 이전 세대들이 종교 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세대들이 종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쇠퇴와 함께 급속히 남한도 이 공산주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거를 가속화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친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웨이브의 공산주의의 물결이 밀려올 거예요. 이 시대에 공산주의에 빠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들처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줄을 바짝 잡으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는지 성경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자 막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그 끝에 모두 악으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의 동화책으로 보고 스토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떤 스토리냐면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유토피아를 만들자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면 모조리 악으로 갑니다. 악으로 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가 끝나는 인류가 종말을 맞는 시대의 예언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다가올 악의 모습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산주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화신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악마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물건도 사지 못하게 매매를 막아버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 종교를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 없이 인본주의, 인간이 생각하는 시스템만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라는 사상으로 배급을 국가가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인간은 다 욕심이 있고 그거를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욕심을 똑같이 컨트롤하려 하면은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빅브라더처럼 감시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는 큰 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리콘밸리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다가올 로드맵을 다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적으로 다가올 로드맵을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신교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봤을 때 앞으로 세상이 악해지고 그것이 공산주의적인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것도 제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정은 성경은 진리라는 거죠. 제가 늘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성경에 배치되는 사상은 결국엔 악으로 간다라고 저는 항상 보고 제 이 가정이 항상 맞았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 항상 인간은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괴로움을 겪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또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실리콘밸리가 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멋진 곳은 아니에요. 굉장히 악한 곳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오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는 물질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 그런 걸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정신병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악한 생각을 하다가 정신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기는 글쎄요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